부산 경남 일대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각종 마약을 유통해온 판매책도 입건됐습니다. 지난 21일 부산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대출과 세금 청약 기준이 완화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짚어봅니다. 26일 부산, 울산, 경남 범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유네스코 현지 실사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 클럽과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며 환각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매주 주말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네, 이들은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사들이고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대담한 범죄 행각이 이뤄졌습니다. 매년 10,000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도 매년 증가세인데 이번에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새벽 경남의 한 노래방. 경찰이 굳게 닫힌 철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나와. 들어가. 현시간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파티를 벌인 혐의로 외국인 3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은 노래방을 통째로 빌린 뒤 SNS 등을 통해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20만 원가량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엑스터시와 액상대마 등의 마약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에도 사상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급습해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를 검거했습니다. 주로 토요일 날 마약 파티가 이루어졌는데 마약 파티를 이용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피로를 잊기 위해서 마약 파티에 참여했다고.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72명 가운데 여권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62명은 강제 출국 조치됐고 영구 입국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단기 취업과 유학 비자로 입국했다. 체류 기한이 만료된 이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법 체류는 실제로 이분들의 주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음성적일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SNS나 이런 부분도 일반 합법 체류자보다 더 음성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마약 판매책 A씨 등 5명은 구속됐고 노래방을 대여한 업주 등 2명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에게 마약을 제공한 윗선과 밀수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의 배추 작황이 저조한 데다 산지 재배 면적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나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3포기와 무 1개, 고춧가루 1근, 쪽파, 마늘, 생강을 골랐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요. 6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배추, 무, 깐마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포기는 작년 대비 약 70%, 무 1개는 약 90%, 깐마늘 1kg은 약 1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폭염에다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약 4,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김장철 채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지. 옛날에 1,000원 들었다면 올해 2,000원. 그렇게 비싸. 없는 사람 살기 힘들지. 김장 때 같지 그러면 누가 김장해? 안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판매량이 조금 줄었죠. 많이 줄은 편이죠.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이후에 중고랭지 배추에 이어 남부 지역 배추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배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26일 부산, 울산, 경남 범시민 사회단체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800만 시도민과의 약속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공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심축으로 초강력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로 세계 시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일탈로 무산 위기에 놓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부산 현지 실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현지 실사가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명소는 놀차도와 낙동강하구, 다대포 해변, 태종대, 해운대, 송정 등 20개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1일 부산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효력은 26일 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맞은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바 있죠. 거의 2년 만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네. 26일 0시 기준 이 해제 효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 그러니까 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50%까지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70%로 늘어났습니다. 또 주택 담보 대출이 보증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가구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건가요? 네, 취득세의 경우는 2주택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금까지 8% 취득세 중과 기준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1에서 3%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완화가 됩니다. 기본 세율의 30%포인트까지 지금까지는 중과가 됐었는데 이제는 6에서 45%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전에 구입을 했다면 기존대로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약 자격 조건도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건데요. 이 청약 1순위에 다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 청약 통장도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또 7년 이내 이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대출이나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던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자격과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이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에코 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가 114.87대 1을 기록했었는데 이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 강서구와 부산 진구, 수영구, 사상구 등 이 부산 전 지역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청약 예정으로 이 규제 완화가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나 세금 부분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청약 문턱도 낮아지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 금리가 갈수록 높아져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거래 절벽 상황,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기를 맞은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오늘 차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11개 지자체와 함께 다행복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 공교육 실현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지정돼 현재 해운대구와 금정구, 부산 진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우수한 사업인 다행복교육지구는 더욱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떠난 민간 외교사절단이 피날레 행사로 부산데이 인파리를 열고 15일간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주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뿐만 아니라 현지 한류 인플루언서와 기업인들 80여 명이 참석하고 부산 문화 콘텐츠와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안성민 민간 외교 사절단장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본부가 위치하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종착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행사를 개최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6일, 27일 이틀간 재난안전 정책 설명회에 초청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시는 재난안전 정책 설명회에 앞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북항에 위치한 홍보관으로 초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 시장이 참석해 주한 외교사절단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5번째 개최되는 주한 외교사절 초청 정책 설명회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구청장 김성수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세계인의 축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40만 구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에 이어 세계박람회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해운대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화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